해커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미국의 LNG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타겟하고 공격했다.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해커들이 24개의 주요 천연가스 공급업체의 전 현직 직원 컴퓨터에 침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달 러시아 침공까지 2주 동안, 침공이 있기 2주 전부터 해서 2주 동안 캘리포니아에 있는 쉐브론, 휴스턴에 있는 체니어 에너지, 이런 것들을 비롯해가지고, 체니어 에너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액화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이제 LNG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21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이런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주 동안 해커들이 이들 회사의 전현직 직원들이 소유한 컴퓨터 100여 대에 접근할 수 있었다. 해킹을 이미 했던 겁니다. 해킹을 했다고 해서 랜섬웨어처럼 뭐 컴퓨터를 못 쓰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해킹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다른 사람이 내 허락 없이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자료들을 다 보고 뭐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이제 해킹입니다. 그것이 해킹이고요. 근데 이제 나쁜 놈들은 좀 일단 해킹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근데 더 나쁜 놈들은 그 자료들 본 것 중에서 일부는 지우고 일부는 뭐 숫자를 바꾸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놓는 그런 경우도 있고, 좀 더 심한 놈들은 아예 그냥 컴퓨터를 못 쓰게 망가뜨려 놓는, 그리고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가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어 놓고 비밀번호를 집어넣어야,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비밀번호를 집어넣어야 컴퓨터가 회복될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서는 협박을 하죠. 돈 내놓으라고. 그게 이제 랜섬웨어. 이제 그 협박에 넘어가서 돈을 주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협박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똑같은 수법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해킹이 지금 계속 이루어져 왔었다. 테러를 발견한 진유 리시큐리티라는 회사의 진유 CEO는 한국계인지 중국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작전이 에너지 산업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첫 단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 회사들 먼저 공격을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미국 관리들이 러시아 국영 테러에 대한, 국영 테러라는 것은 이제 국가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테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테러 국가입니다. 사실 사이버 어택 테러 국가입니다. 러시아는 높은 경각심을 갖출 것을 촉구한 후에 해킹이 침공 2주 전부터 시작됐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퇴역 장군이자 사이버 보안 업체 아이언넷의 최고 경영자인 NSA 국장을 지냈던 키스 알렉산더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팍스 비즈니스에 출연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해커 군대가 미국 에너지 산업을 겨냥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이제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의해서 확인이 된 거죠. 가능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2주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2주 동안 실제로 해커 공격이 있었다. 근데 이를 이제 해커들이 공격을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자료를 복사해 가거나 빼내가는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미국 내 에너지 산업에 대한 기초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수거해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00여 대의 임원들 컴퓨터에, 전현직 임원들 컴퓨터를 다 뒤진 것이니까 상당히 많은 에너지 관련 정보들이 러시아로 넘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러시아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에너지 때문에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략이 세워졌을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것이죠.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는 미국도 지금 하루 평균 수입량의 8%라고는 하지만 적은 게 아닙니다. 8%라는 게. 네, 그 정도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에너지원 때문에 이 가스값이 무작정 올라가면 국민 정서가 나빠지고 현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런 국내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빠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러시아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 그러한 작전들을 충분히 세워서 움직이고 있던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강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전쟁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에 드렸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에너지 전쟁이다. 지금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게 되면은 러시아와 손잡은 중국이 함께 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게 될 가능성을 매우 높이게 되고요. 중동 지역까지 이들이 거머쥐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은 두 번 다시 적어도 수십 년 안에 두 번 다시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하기 힘들어지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저희가 속상한 상황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지금 손을 잡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에너지원을 가지고 장난질을 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정책들로 다시만 돌아가기만 한다면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기회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이 미국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놈들 같습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 안타깝다.